미국과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1위와 2위 자리 놓고 각축을 벌일 듯 싶네요. 중국은 동남아의 방위물자 수출이 더 이상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란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강력한 무기를 우방국에 많이 수출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국방만이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공 등 같은 나라들을 응징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사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2년 올해 탑 5 안에 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엔 탑 3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 수출 10위권에 머무르던 한국이 급격히 치고 올라오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방산물자 성능의 과대평가가 드러나 실전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거기다 국제사회의 군수물자 제재 소식에 수출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가 급격하게 인기를 얻자 중국에 비상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유럽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산 무기 체계를 사용하지 않기에 중국에선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제 무기는 저렴함을 강점으로 인기를 얻었고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가 주요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산 무기가 유럽과 호주 등 선진국들에 팔리면서 그 위력을 인정받자 동남아 국가들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년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에 대해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과거엔 필리핀과 태국보다 못 살던 한국이기에 동남아시아의 젊은 층이 아닌 나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한국산을 신뢰하지 못하며 미국제 또는 서방의 무기를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사정상 국방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저렴한 중국제 무기와 러시아제 무기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방산 장비가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선진국들부터 이집트,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던 동남아 방산 시장의 판도가 한국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필리핀이 있습니다. 과거 FA50을 도입한 뒤 실전 평가를 마치고 얼마 전엔 추가 도입을 시사한 필리핀은 이젠 KF-21을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매 공군 대변인은 필리핀 현지 언론 매체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F-21 도입을 위한 플랜을 세웠다고 밝혔으며 빠르면 2027년에 초도 물량이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전투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측이 왜 KF-21과 FA-50 등 한국의 방산물자가 동남아에 수출되는 걸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약속한 인도네시아 측은 속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의 KF-21 개발은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 뒤 프랑스의 라팔과 미제 F-15 도입 등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필리핀 측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KF-21의 최초 수입국이 되겠다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에선 한국산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현재 FA-50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FA-50과 무기 체계와 비행 시스템이 호환되는 KF-21 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계 편대에 해당하는 12대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필리핀 대통령과 공군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KF-21 최초 도입은 순조로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필리핀은 약속을 지키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5년 FA-50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추가 도입까지 계약 중이며 게다가 FA-50을 이용해 필리핀 내 반군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FA-50의 실전 능력이 최초로 검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 내부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도 필리핀 측이 한국산 군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첫 실전 투입은 반군 소탕이었지만 필리핀에서 FA-50을 도입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중국 측과 스카보로 섬에서 분쟁이 일어난 계기로 필리핀은 FA-50 도입과 한국의 호위함 도입이 급진전하였고 실제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 측 선박을 향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 측에서는 필리핀 해역에 진입한 중국 측 선박 200척가량을 퇴거시키기 위해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해군 역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000톤급 호위함 2척을 동원해 필리핀 해역에 침범하려는 중국 측 어선에 무력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 대변인은 이번 일에 대해 자국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해상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필리핀 측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매일같이 수백 척의 어선과 선박을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해역에 보내 국제법에 어긋난 어업 활동을 해왔지만 필리핀 측이 한국산 군사 무기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자 중국의 영해 침범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과 FA-50 수출 협상을 진행하자 중국 측이 한국을 향해 FA-50 수출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한국의 군사 무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FA-50이 최신의 전투기도 아니고 훈련기를 베이스로 한 경공격기임에도 자국의 전투기와 막상 겨루게 되면 중국제 군사 무기의 뻥 스펙, 즉 과대하게 포장된 기술력이 드러날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중국은 태국 공군과 양지 2015라는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출격시킨 태국 공군에 중국은 무참히 패배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태국 공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의 공중전 등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5세대로 평가받는 그리펜 전투기에도 중국의 공군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는데 FA-50은 경공격기로 사이즈는 더 작지만 현재 생산 중인 블록으로 따지면 4세대 수준의 전투기이며 앞으로 ASA 레이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 4.5세대로 기동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고성능 스몰 사이즈 기체입니다. FA-50을 도입한 필리핀에도 쩔쩔매지 못하는 중국은 필리핀 공군이 KF-21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비상사태가 걸린 상황입니다. 중국 측 관영 매체와 언론들은 KF-21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둥, 미국제 부품을 탑재해 한국의 기술력이 없다는 둥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면에 깔린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추려고 해도 계속 티가 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KF-21의 초기 물량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4.5세대 세미 스텔스 성능으로 같은 4.5세대로 평가받는 F-16의 최신형 버전 F-16 바이퍼보다 윗급의 기체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2030년까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에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가장 중요한 스텔스 성능 자체가 허구라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J-20을 대만 방공식별 구역 인근으로 출격시켰는데 이때 대만의 90년대식 방공 레이더에 J-20이 포착되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대응 출격에 나선 대만군의 F-16 바이퍼 레이더에도 J-20을 포착했다는 사실은 이미 대만 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J-20의 황당한 점은 스텔스 성능뿐만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부터가 결함투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고 과거 자체 전투기가 없던 시절 소련제 전투기인 수-27을 구매하여 거기에 장착된 제트 엔진 AL-31F를 무단으로 분해해 기술 습득에 나섰습니다. 당초 수-27 도입 계약에서 전투기 정비는 러시아 측이 진행한다는 계약을 어기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분해하여 기술을 가져가자 극히 분노한 러시아는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향후 전략 군사 무기에 대한 중국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제 엔진을 베껴 탄생한 중국의 엔진은 WS-10 엔진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능과 기술력을 완전히 베끼지 못해 미국 정보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 측 원본 엔진 출력의 대략 70% 내구성은 절반가량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제의 달인이라 불리는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해도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제 전투기와 엔진이 알려진 성능보다 훨씬 뒤처졌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976년대 소련의 장교였던 빅토르 벨렌코는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인 MiG-25를 몰고서 일본의 하코다테시 공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각 주일미군과 정보요원을 파견해 해당 기체를 수습했고 분해하여 그 당시 소련의 기술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냉전이 절정이던 당시의 MiG-25는 서방 세계의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그 당시 소련, 현재 러시아 측의 발표에 따르면 듀얼 터보제트 엔진으로 최대 고도 3만 피트와 마하 3.2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막상 빅토르 벨렌코의 망명으로 미국이 확인한 미그기의 엔진과 성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게 포장된 전투기로서 그 당시 가난했던 소련의 실상을 정확히 표현하는 전투기로 확인되었습니다. 펜타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체의 핵심 부분에 티타늄이 아닌 스테인리스 즉 스테인리스 철판을 사용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진공관을 사용해 전투기의 시스템이 완전 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도 3만 피트까지 상승하여 마하 3.2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기체는 완전히 분해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제 전투기와 전차 등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이 허위 과장 스펙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공산권 무기의 뻥 스펙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결함투성이에 과대하게 포장된 엔진을 베껴서 만든 짝퉁 엔진은 얼마나 뒤떨어지는 성능일지 가늠조차 안 간다는 상황입니다. 서방권의 무기는 나름대로 정직한 스펙과 비싸더라도 돈값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장비의 스펙은 보이는 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첨단 기술과 군사 장비가 많다 자랑하는 중국이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KF-21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결사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최근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영국까지 번지기 시작하자 공동개발자로 불리던 인도네시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다가 한국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런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분담금을 낮추고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참신한 꼼수를 부려서 제작 관계자들과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영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영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퀸 영국 국방성 획득 차관이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극권 차관은 KF-21 사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먼저 제안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영국과 한국은 1조 원 규모의 레즈 90 자주포 대체 사업으로 K9 수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또한 군수 지원함도 수출하면서 다양한 방산 협력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방산 산업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영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 상대국 1위는
무려 14%를 차지한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필리핀, 태국 등의 순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KF-21에 대해 영국 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언론은 영국이 KF-21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항공산업 관련 기술력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은 투명하게 개발 과정을 공개하면서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영국이 KF-21 도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군이 미국의 F-35B 구매 계획을 축소하고 미들급 전투기 구입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실제 배 시스템즈 템페스트와 조합을 맞출 미들급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F-35 프로그램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가해 138대 구매 계획을 밝혔던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F-35B 구매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군사 매체 네이비룩 아웃의 4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영국은 F-35B 구매 수량을 대폭 줄여 74기로 확정지었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나이튼 공군 참모총장은 의회 국방선출위원회 회의에서 또한 영국군 내부에서는 F-35B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영국이 운영하는 F-35B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넣기 위해 일반 버전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삭제하거나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엔진도 복잡하고 크기도 데크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으로 인해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도 A와 C형보다 25%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중력 가속도 한계치도 낮아 공중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고위 국방성 관계자들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과 유지비는 A 버전과 C 버전을 압도해버리죠. 셋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언론에 따르면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 원가량이지만 해외 계약 사례의 예를 들면 후속 지원 등을 합쳐 대당 3천억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죠. 문제는 이 금액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서너 대만 구매해도 1조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국은 현실에 맞는 모델을 원하게 되었고 F-35B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6세대 템페스트와 함께 운영될 미들급 전투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전투기를 고가의 고성능 버전으로 세팅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하기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성능까지 챙길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KF-21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갑자기 KF-21에 대해 먼저 주제를 던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던 것이었죠. 실제로 2020년대 전 세계에서 중소형급 세미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이를 완성해내는 국가와 기종은 한국의 KF-21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이 4.5세대 기종이지 개발 초기부터 5세대 기종을 목표로 개발한 기체이기에 내부 무장창을 위한 예비 공간 설계도 들어간 것은 구매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이 부담되는 F-35B를 대신해 한국의 KF-21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후에는 가격 측면의 여유로 인해 도입 대수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함께 KF-21의 개발 국가로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본인들이 아니면 현재까지는 다른 국가에 판매할 루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또한 깎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왔죠. 이뿐만이 아니라 공동개발국이니 100% 7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국산 T-50 훈련기가 추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죠. T-52 골든이글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추락이 두 번째 추락인데 지난 첫 번째 사고는 정비공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으로 비행 기체와는 관계없는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인도네시아 네티즌과 언론들은 판매국이자 제조국인 한국에도 벌써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KF-21 분담금과 T-50 계약금 관련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고를 빌미로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AI와 작년 7월 2,745억 규모의 전술훈련이 6대와 운용을 위한 후속 지원 패키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금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연기하더니 현재는 사업 착수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죠.